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 17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앞서 이전에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한국 증시도 이미 크게 하락했지만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흐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는 올해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대표 대장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AI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특히나 비만 치료제 이런 쪽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특히나 뭐 엔터 개별적으로는 엔터주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크게 올랐었죠. 이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살짝 조정을 받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살짝이 아닌 생각보다 큰 조정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크게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이제는 올해 크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요걸 한번 참고하시고 역시나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세계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개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사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종목 요 차트를 만드는 흐름, 세력의 진입 흐름을 한번 체크하면서 분명히 개별 종목으로서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으로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요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입니다. 이 종목 자체도 사실은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크게 나와주면서 이평선이 5개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저점을 이렇게 다져내면서 쌍바닥의 흐름이 나왔고 쌍바닥의 변곡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거 너무 많이 상승해서 따라가기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인데 살짝 조정을 준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만약 조정 나왔을 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거 121선 14,100원 만약 강하게 조정 나온다면 241선까지도 다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13,000원대니까 너무 상한가 같다고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특히나 13,000원대까지 혹시나 하락을 시켜준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 아니면 조금 더 윗구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략 13,100원에서 13,6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 버텨주는 흐름을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지지 라인들 버티지 못하고 그냥 쭉 하락하는 하락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나 오히려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 지지 라인 체크해 보시고 이 상한가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일럼입니다. K일럼 요 종목도 뭐 비슷한 흐름이죠. 요것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렇게 가격 조정 길게 받았고 기간 조정 길게 받았고 거의 과거에서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다가도 쭉 밀렸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평선 5개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이 저항 라인 또 한 번에 돌파해 줬다는 데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다. 그리고 바닥권도 이렇게 쌍바닥을 예쁘게 잡아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마찬가지 바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강한 상승으로 인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 라인은 3,380원입니다. 3,380원 버텨주면서 지지 반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일단 수급 거래량도 분명 좋고 수급 자체도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한번 염두해 봐도 될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시총 자체가 1,000억이기 때문에 꽤나 가벼운 종목이다. 급등락이 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사실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하고 나서부터
쭉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하락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한번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던 구간에서의 종가 가격을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5일선과 21선 돌파, 장대 음봉, 종가 가격 돌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장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이 그리고 지금 이틀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요 구간 18,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8,400원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 올라갔을 때 다음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역시 장대 음봉 요 시초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 구간이 대략 24,900원 정도 됩니다. 24,900원까지 쭉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앤컴퍼니입니다. 이것도 기억나는 거 이렇게 맥신 관련주로 약간 엮이면서 급등했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상태에서 좋게 올라가는 모습, 이평선 4개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려내는 모습,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벌려지고 있는데 방향성이 위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241선 만났을 때는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좋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수급 자체도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연속적인 모습이 꽤나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차트다. 이런 생각이 있고, 역시나 이 종목도 굉장히 조정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이제는 조정을 받을 때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했는데 요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략 11,500원인데 11,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나오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현대퓨처넷입니다. 현대퓨처넷도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조정을 살짝 줬지만 아직도 캔들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구간이 3,300원이었는데 3,3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서 우상향의 모습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는 다시 한번 요 아래 구간 대략 2,400원을 저점으로 바닥권을 잡아내고 큰 박스권을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5,000원, 6,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차트. 지금 61선이 121선 이렇게 골드 크로스 하면서 완벽한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고, 그리고 요 저점과 고점이 꽤나 확실한 종목인데 저점 라인 14,000원 부분에 다 왔고, 그리고 고점 라인은 45,000원까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쳤고 가격 조정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위에 61선, 121선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는 분명히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14,000원 맞았을 때 다시 한번 살짝 눌리겠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 기간 그쳤다가 이평선 라인들 소화하면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연마입니다. 제일연마도 역시 마찬가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길게 거쳤고, 그리고 저점을 지금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여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자사주일 거예요. 자사주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그려내고 변곡을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거 지금
볼린저 밴드 역시 어느 정도 좁아진 상태에서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121선, 241선 이런 구간 도착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BCNC입니다. BCNC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지금 점점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평선 라인들을 모인 상태에서 소화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다시 상승했을 때 저항 라인은 19,400원에 잡혀져 있고 19,400원 돌파됐을 때 역시나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 돌파하고 있는 이평선 라인 크게 이탈하는지 그대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박스권에 있는 구간이다. 뭐 당연히 100%라고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준봉들이 조금씩 서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 거래량이 터졌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 조정이 나왔지만 요 지지 라인 2,83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살짝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5일선, 21선, 61선을 돌파하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역시나 요 박스권까지 박스권 상단 3,9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돌파됐을 때는 다시 한번 상장했을 때 강했던 가격 뭐 6,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박스권에서의 돌파인지 아니면 오히려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진 않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도 마찬가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굉장히 길게 가졌던 종목이고 지금 추세상 지금 241선 또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41선 위에 올라 있고 5일선, 21선, 골드크로스, 61선, 121선 골드크로스 하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면서 강한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는 좋은 차트 만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 IMS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아직 121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기준봉이 하나 서 있는 상태에서 기준봉의 종가 가격을 넘겨서 지금 캔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21선 대략 121선과 수평 저항 라인이 대략 6,440원쯤에 만날 것 같은데 6,440원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면서 최근에 돌파됐던 이평선 라인들 혹시나 이탈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가 가격이 대략 6,070원대인데 6,07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도 정말 강하게 상승했다가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가격 조정도 역시나 많이 받은 종목, 그리고 저점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버텨내니까 이평선이 최근에 모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점점 그 이평선 라인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장대 윗꼬리가 두 번 크게 터졌고 거래량이 같이 터졌었는데 요 가격대 지금 위를 돌파하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이런 구간이 매집이었고 이제 단기간은 분명히 우상향의 흐름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차트를 저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241선이 정확하게 넘어갔을 때 매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가격이 7,050원이니까 7,050원 돌파하면서 모여있는 이평선의 힘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오랜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은 역시나 750원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드는 좋은 차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 주제와는 어울릴 수 있지 않지만 일단 차트 자체가 좋아 보이고 요런 수급의 압도적인 측면들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을 점점 모여있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구간에서
우상향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요 종목 자체도 사실은 크게 우하향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 라인 도착을 하긴 했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될지 아니면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우상향의 돌파를 생각할 수도 있다, 수급을 좋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도 일단 추세는 정말 고점 대비 저점 많이 빠졌었고, 단기 반등 나왔지만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저점까지 쭉 밀렸다가 이렇게 힘을 모으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241선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캔들은 지금 그래도 이평선 위쪽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41선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승한다면 241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한번 241선 15만 천원대인데 15만 천원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고, 반대로 이평선 라인 아래 구간에 많이 모여 있죠. 이 구간 다시 한번 크게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메가스터디입니다. 요즘 교육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은데 메가스터디 교육도 좋은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오랜 기간 역시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바닥권을 다지니까 이평선 라인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좋게 상승을 하고, 지금 대세 상승에서 241선을 만나고 그 전에 이렇게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구간은 크게 돌파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올라오는 21선과 마지노선은 요 수평 지지 라인, 이렇게 쌍바닥에 변곡이 됐던 56,000원 요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매수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21선 이렇게 수평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 요 종목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이평선 라인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에서 좋게 보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저점 매수로서도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역시나 바로 위에 61선, 121선, 241선 저항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 요번에는 크게 바닥을 두 번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도 제가 최근에 좋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마찬가지 이 종목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굉장히 길게 가졌었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려는 모습. 근데 요거 아직은 121선 만났을 때 저항받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약간 아래 위로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도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저항 17만 3천원대 있으니까 17만 3천원과 그리고 2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강한 저항을 한번 느끼게 되겠죠. 그럼 느꼈을 때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21선 그리고 5일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지가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거는 61선 다시 이탈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15만 7천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1선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반등 나올 때 매수한다면 그래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역시나 이렇게 바닥을 다졌던 종목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꼭 유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